다른 건 몰라도 지금부터 설명드릴 이거 딱 3개만 기억하고 가세요. 첫째, 긍정적인 마음 갖기. 관리하면 좋아지겠지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둘째,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세요. 캠핑이든 여행이든 음악 듣기든 뭐든 좋습니다. 셋째, 운동하세요. 뜬금없이 갑자기 무슨 운동이냐 하실 텐데 과학적인 이유를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덴티장입니다. 오늘은 스트레스, 심리장애로 인한 턱관절 장애를 극복해 나가는 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첫째로 지도 그리기입니다. 뜬금없이 김정우도 아니고 무슨 지도 그리기냐 라고 하실 텐데 바로 본인의 상태와 진단명을 명확히 파악하는 지도를 그리라는 소리입니다. 본인이 관절 문제인지 근육 문제인지, 근육 문제라면 그 부위가 교근인지 측두근인지 목 어깨 부위인지 아니면 거기서 기원한 연관통인지, 관절 문제인지, 관절 문제면 퇴행성 관절염이 동반되었는지, 교합의 문제는 없는지, 오픈바이트는 있는지, 없어도 진행 중인 건 아닌지 의사에게 정확한 진단을 들어야 하고 본인도 그에 맞는 지식을 갖춰야 합니다.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환자를 더 심란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명확한 진단을 받지 않고 턱관절 질환에 대한 지식이 없는 환자는 그들의 상태는 알 수 없는 것이고 오직 그들에게만 유일한 상태라고 느끼게끔 하는데요. 몇몇 환자는 그들의 문제가 너무나 유일무이해서 아무도 이러한 상태를 전해 본 적이 없다고 느낍니다. 이러한 기분은 두려움과 걱정을 일으키고 결국 이것은 다시 통증 경험을 증가시키죠. 주치의 선생님께 본인의 진단을 명확히 내려달라고 부탁하시고 동시에 덴티장 TV를 통해 턱관절 질환에 대한 이해도를 한껏 높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고 확신을 갖기입니다. 턱관절 장애를 포함한 대부분의 안면부 통증은 생명을 위협하는 병이 아닙니다. 확실히 팔다리, 등허리 및 기타 부위의 통증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하지만 안면부의 통증은 거기에다가 추가로 감정적인 요인이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인간 뇌의 감각을 담당하는 부분 중 얼굴, 입, 목구멍이 자그마치 45%를 차지하는 게 이를 방증하는데요.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 아간면부의 만성적인 통증은 식사를 하는데 제한을 주어 개인의 생존 본능에 위협을 준다거나 대화를 하는 능력에 제한을 주어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위협, 감정과 사랑 표현에 제한을 가한다는 점에 있어서도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큰 타격을 가할 수 있죠. 설명드린 대로 안면부 통증을 위협적으로 생각하게 된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이 상태가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면 불안감을 컨트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현실적인 기대 갖기입니다. 환자들은 치료 결과의 가능성에 대해 미리 정보를 들어야 하는데요. 최고의 의학적 치료가 있음에도 기관에 병의 근원이 있다면 통증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 치료의 효과와 한계, 현재 상태가 물리치료와 자가관리만으로 해결 가능한지, 스플린트 치료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지, 트랙션을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지, 트랙션으로 통증 조절만 가능한 상황인지, 교합 변화도 해결 가능한 상황인지, 그게 안 된다면 통증 조절 후 교정으로 교합 변화를 치료해서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인지, 관절 부위의 파괴가 너무 심해서 디스크를 제거하고 금속으로 재건하는 수술이 필요한 상황인지, 양악수술을 통해 비대증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인지, 각 치료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정해져 있고 하나의 치료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단 치료에 있어서는 공격적인 치료는 추후 옵션으로 남겨둬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통증 치료는 반드시 보존적 요법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턱관절 수술편에서 자세히 설명드리죠. 환자분들의 치료에 대한 기대는 현실적이어야 하고 막연한 기대와의 괴리감으로 실망감이 커져서는 안 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같은 통증이라도 이를 적게 느끼는 방법으로 넘어가 봅시다. 통증이 올라가는 경우는 크게 두 개가 있는데 온도나 물리적인 자극에 의한 날카로운 통증은 다소 바깥쪽을 주행하여 시상이라는 곳으로 다이렉트로 빠르게 갔다가 대뇌로 들어가고 둔하고 쑤신 느낌의 깊은 곳에서 올라온 듯한 통증은
시상으로 가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 천천히 이동하며 통증 조절과 변화 과정을 거칩니다. 이러한 통증은 위치를 잡기가 어렵고 만성화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통증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우리 뇌는 거꾸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내 통증을 억제하는 시스템도 갖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엔도르핀, 세로토닌이 작용이 여기에 속합니다. 바로 척추 윗부분에서는 감정적인 부분들이 주로 통증의 증폭이나 감소에 관여하고, 이 뇌줄기 부분에서는 엔도르핀과 세로토닌이 주로 통증에 관여하는 부분입니다. 통증 경로와 조절에 대한 기본 개념을 다졌으니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같은 통증을 더 증폭시키거나 감소시키는지 살펴볼까요? 첫째로, 통증 자체에 집중하는 행위는 통증 강도를 더 증가시킵니다. 집중하는 정도에 비례하여 통증의 강도가 세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둘째는 기대와 예상, 통증에 대해 본인이 예상하는 대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통증 경험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는 불안과 걱정, 턱관절에 있어 가장 위험한 감정 중 하나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넷째는 분노와 화는 역시 통증 경험을 증가시키는 요인들입니다. 그런 통증 경험을 감소시키는 요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통증으로부터 주의 돌리기입니다. 둘째는 자신감, 셋째는 자기 효능감과 자존감인데, 자존감은 매우 중요한 주제라서 추후에 따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넷째는 몸과 마음의 이완입니다. 4편에 걸쳐서 정신과 통증, 턱관절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너무 장황해서 머릿속이 복잡하실 것 같은데요. 다른 건 몰라도 지금부터 설명드릴 이거 딱 3개만 기억하고 가세요. 첫째, 긍정적인 마음 갖기. 관리하면 좋아지겠지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긍정적인 마음은 통증 자체도 줄이지만 우리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둘째,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세요. 캠핑이든 여행이든 음악 듣기든 뭐든 좋습니다. 좋아하는 일에 집중할수록 몸의 긴장도도 같이 떨어집니다. 셋째, 운동하세요. 뜬금없이 갑자기 무슨 운동이냐 하실 텐데 과학적인 이유를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땀이 날 정도의 유산소 운동 매일 30분 이상 하시면 정신과 약이나 상담만큼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건 내 의지대로 되지 않죠? 하지만 운동을 하는 건 내 의지대로 할 수 있습니다. 피지컬 관리가 곧 멘탈 관리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운동은 엔도르핀 분비에도 큰 도움을 줘 통증 완화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린 내용들을 하나씩 곱씹어보며 조금씩 하나씩이라도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유익한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알림 설정은 꼭 전체로 해주세요. 감사합니다.